현재 연초부터 중국에 관한 뉴스가 급격하게 공유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동시에 대형 중국 스캔들이 터지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파악되는데요. 백신 문제도 그렇고 일본의 미래 산업 주요 인재들이 대거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두 가지의 사건이 일본 주요 신문에 게재되자 이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으로 분류되어서 일부 포털의 경우에는 아예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해놓은 모습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을 장식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부유층, 중국 백신 맞았다. 일본에서 아직 코로나 백신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백신이 국가에 수입이 되어야 승인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백신을 맞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밀수하여 불법으로 백신을 맞았다는 것인데 그 백신은 또한 중국 백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중국에서 제조했다고 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무단 백신이 일본 국내에 반입되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자 등 일부 부유층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이미 기업 CEO와 그 가족들 18명 등이 접종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백신은 중국 공산당 간부에 가까운 컨설턴트 중국인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백신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의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신문은 중국의 컨설턴트는 일본 기업과 20년 이상 거래해온 회사로 일본 회사의 고위급 인사들을 비롯해서 자민당의 고위 정치인까지도 커넥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이 코로나의 상황이 매우 위중해진 틈을 타 백신을 권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코로나 감염 공포감은 중국과 거래가 있는 일본 대형회사 CEO들에게 상당히 어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신문은 한 접종자 CEO와의 인터뷰에서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큰 위험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접종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은 현재 일본은 한국 보고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다는 둥 한국이 백신 확보가 매우 늦은 나라라면서 연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62에서 90%의 코로나 감염 방지 능력을 갖는 반면에 중국 백신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3상 임상을 진행한 브라질과 필리핀에서는 겨우 50%의 효과를 가졌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죠. 그런 일본에서 중국 백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한국 보고 레드팀이라고 했습니다. 레드팀이라는 것은 붉은 진영을 뜻하며 한국이 친중국 국가가 되어서 공산화가 되어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중국 백신이 밀수되었고 일부 고위층과 자민당 고위급 정치 계열까지 연관되었다는 뉴스는 일본에 있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은 이에 관해 다른 시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대형회사 CEO나 정치인들의 유착관계가 생각보다 매우 두텁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이나 정치가들이 중국의 로비에 자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중은 반중을 외치고 중국색을 싫어하더라도 결정은 CEO를 비롯한 최고 정치인들이 내리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에 중국 자본이 국가나 회사에 들어오게 되어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 자본이 아니고 백신이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일본의 한 저널에서는 자민당의 핵심인 니카이 간사장 역시 오랜 친중파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러한 고위급 라인을 활용한 중국의 백신 외교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친해 공산화가 된다고 줄기차게 보도하면서도 막상 일본의 중국 백신이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론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은 태세 전환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백신 공급 속도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면 일부 중국 백신이 일본에 공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이나 필리핀도 그렇게 중국 백신을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임상 3상까지 들어간 이유와 비슷합니다. 심지어 터키와 아랍에미리트는 중국 백신 효과가 90%에 가깝다면서 이미 접종을 시작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중국 백신을 일본 국민들의 여론상 얼마나 접종을 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에서는 추후 일본이 중국 백신을 수입하기 시작하면 이를 개도국 등에 홍보할 것이고 자신들의 백신이 세계 곳곳에 공급되도록 끝까지 모든 정경, 인맥을 동원해 움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국의 새로운 일본 고급 인력 빼가기 스캔들이 보도되며 주목받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1000명 계획 프로젝트 논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미래산업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주요 국면을 맞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에서는 1000명 계획이라는 프로젝트가 전격 가동되면서 일본에 상당히 침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1000명이라는 것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위해 동원될 1000명의 최고 인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일본인 44명의 연구가가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고 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편성되었으며 일부는 중국 대학으로 날아가 중국인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데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스카우트해 인력 빼가기로 많은 이들을 충당한 반면에 이번 경우에는 교수들이나 연구원 등을 중국의 과학 연구에 투입하거나 학교로 직접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나 고위급 임원들을 데려오는 것에 비해서 이제 직접 중국의 고급 인재들을 키워내거나 기초과학 체력을 강하게 할 목적으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LCD 같은 분야는 쉽게 한국의 것을 베껴서 기술을 적용하고 시장을 잠식한 케이스가 있는데, 반도체는 오랜 기술력이 집약되어야 하고 기초적인 연구부터 해서 절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에서 필요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해서 직접 인력을 데려오고 학생들도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공산당에서 직접적으로 계획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44명 중에 상당수가 중국군과 직접 관련된 대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중국 국방과학기술산하 대학은 7개소인데 이곳에 가서 강의 중인 일본 연구원이 있는 곳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이들은 첨단 센서를 비롯해 AI 기술 등 자칫 상대방 국가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군사 무기 등을 개발 중인 중국 당국에 합류되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한 연구원의 경우 센터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 전용으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장차 일본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중국군 산하 중국 베이징 항공대학의 경우에는 관련 일본 연구원이 4명이 속해 있는데, 이 대학의 경우엔 일본의 무기 관련 기술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데요. 일본은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것 같지만 군사 전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 규제를 자행했는데, 일본은 그야말로 군사 기술을 대놓고 중국에 유출해서 오히려 공산당 중국군의 세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등장하는 일부 무기들에도 상당히 일본의 첨단 기술이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실제 북한 등에서 발견되는 무기에는 일본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북한에 수출을 직접 한 것이던지 아니면 중국을 통해 들어간 군사 관련 제품으로 파악이 됩니다. 즉 일본은 군사 전용 기술이나 물질 등을 해외로 줄기차게 유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연구원들이 기술 유출하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 내 법령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들이 거액의 돈에 유혹을 못 부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에서 유출된 각종 군사 기술이 더욱더 중국에 흘러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가 얼마나 날림으로 처리되었으며 순전히 한국 때리기용으로 실시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은 중국 관련한 뉴스가 연초를 장식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레드팀 한국도 중국 백신이 들어오고 모더나 화이자 계약을 미룬 게 그 이유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가 매우 깊다고 하더라도 중국 백신 도입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은 특히나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을 직접적으로 겪은 데다가 전반적으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중국 백신이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접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